오늘은 전기이론 제10강 코일의 접속과 전자 에너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일의 접속이란 인덕턴스 L 성분을 갖는 코일, 이 코일을 직렬로 연결할 때와 병렬로 연결할 때 합성 인덕턴스의 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코일의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직렬 접속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직렬 접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가동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가동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코일 L1과 코일 L2가 이렇게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아서 이 코일이 나오는 이 자기장의 방향이, 자, 이쪽에서 L1이 이렇게 자기장이 나오고 L2도 이렇게 자기장이 나오는, 즉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같은 접속을 우리가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 해서 가동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 코일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옆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L1이라고 하는 코일의 왼쪽에 점이 있고요. L2에도 왼쪽에 점이 있으면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 직렬 연결된 것이다. 즉 가동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중간에 M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전류를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역기전력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에서는 이 빠져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방향으로 또 역기전력이 생기죠. 그럼 이 역기전력은 얘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쪽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들어오지 말아라는 방향으로 역기전력이 생겨서 이 역기전력은 또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마찬가지로 얘는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얘는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호 인덕턴스 M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인덕턴스 L1, L2는 그냥 합성할 때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가 되면 되는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해서 미치는 상호 인덕턴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얘한테 두 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두 개의 상호 인덕턴스를 합쳐주면 전체 합성 임피던스 L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0는 L1 더하기 L2 더하기 2M이 되는 것이죠. 이게 같은 방향에 점이 찍혀 있을 때 가동 결합인 경우에 나타나는 합성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동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L1과 L2의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 흐르는 합성 임피던스를 우리가 차동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감겼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L2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코일이
감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왼쪽에다 점을 찍었고요. L2는 오른쪽에다 점을 찍었는데 이것은 서로 얘는 점 있는 데서 이쪽으로, 얘는 점에서 이쪽으로 반대로 전류의 방향이 흐를 때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는 L0 이퀄 L1 더하기 L2, 그 다음에 얘는 이쪽에 영향을 미쳤죠. 마이너스 2M. 그래서 가동결합 L0는 L1 더하기 L2 더하기 2M이었고요. 차동결합은 빼주는 거니까 L1 더하기 L2 더하기 빼기 2M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직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병렬 접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일 M1과 L2가 전류의 방향이 각기 흐를 때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도 가고요. 이렇게도 간다. 즉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는 경우 전류도 흐르지만 여기에서 나온 자기장에 의해서 얘가 이쪽에 인덕턴스 영향을 주고요. 얘도 여기서 나온 자기장 때문에 이쪽으로 인덕턴스 영향을 주겠죠. 따라서 합성 임피던스는 저항처럼 두 개가 병렬일 때 L1 더하기 L2분의 L1, L2, 즉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는 거죠. 여기에 자 L1과 L2가 같은 방향인 경우에는 두 개 서로 상호 인덕턴스 M이 작용하는데 마이너스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M의 제곱을 마이너스 해주면 합성 임피던스 ML0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병렬 연결 중에 차동 결합을 알아보겠는데요. 코일 L1과 L2의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흐를 때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감겨 있다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감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해 주냐면 점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M은 상호 인덕턴스를 말합니다. 이때 합성 임피던스 L0는 L1 더하기 L2,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L1 곱하기 L2 같은데요. 밑에 플러스 두 개의 상호 인덕턴스 M, 위에는 빼기 M 제곱이 들어가는 게 합성 임피던스 L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전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 즉 L, 코일이죠.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자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는데, 먼저 첫 번째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 즉 이 L이라고 하는 성분 있죠. 인덕턴스에 전류가 흐르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축적되느냐, 이것은 인덕턴스 L 헨리의 코일에 전류가 처음에 안 흐르다가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1A까지 갑자기 전류가 증가할 때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에너지는 W 표시하죠. W는 2분의 1 L, 코일의 크기가 얼마큼 되느냐에 비례한 거죠. L.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I에 비례하는데 전류 I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W는 2분의 1 L I 제곱
줄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장 중에 축적되는 에너지, 이건 뭐냐? 요 L에 축적되는 게 아니라 요 L 주변에 자기장 중에 축적되는 에너지인데요. 얘는 자석 밀도 우리가 B 웨버 퍼 메타 제곱이죠. 자기장 H 요거에 비례하는 공간에서의 단위 부피당 축적되는 에너지라고 하고 W0라고 표시해 주는데 이 W0는 이퀄 2분의 1 BH 줄 에너지죠. 퍼 메타 3승. 즉, 이 코일에 이렇게 1m, 1m, 1m 반경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2분의 1 HB. 전기장에서 우리가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여기 콘덴서가 있고요. 여기 전압을 걸어주고 이 콘덴서 용량이 C라고 했을 때 이 W는 2분의 1 QV가 됐었고, 자, Q는 CV니까 2분의 1 CV 제곱이었었죠. 그러면 여기에 코일은 어떻게 되나요? 코일은 전압이 아니라 전류가 흐를 때 만들어지는 자기 에너지죠. 자, 그리고 코일의 크기를 L이라고 한다면 이 코일에 만들어지는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는 W 이퀄 2분의 1 Li 제곱 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컨덴서와 코일 인덕턴스를 비교해 보면 컨덴서는 전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덕턴스는 전류 I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씩 외워둬야 되는 것이죠. 제3장 전자력과 전자유도 부분 이론이 전부 끝났습니다. 따라서 제3장의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2웨바 퍼 메타 제곱의 자장 내에 길이 30cm의 도선을 자장과 직각으로 놓고 V 메타 퍼 세크의 속도로 이동할 때 생기는 기전력이 3.6V였다면 이 도선을 자기장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 V로 움직였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푸는 문제죠. 그러면 이거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기전력에 대한 첫 번째 공식을 적는 것이죠. 자, 기전력 E는 어떻게 되나요? E는 BL V sin 시타 볼트죠. 여기서 B는 자석 밀도고요. L은 도체의 길이, V는 속도, 그리고 이 도체가 이 자기장과 어느 정도의 각도로 처음에 각도로 위치해 있느냐, 그 사인 시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여기서 속도 V죠. 그러니까 V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1로 보내면 V는 BL 사인 시타분의 2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다가 3번 값만 대입하면 계산기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속도 V는 BL 사인 시타분의 2니까 자, 자석 밀도 어떻게 되나요? 2 곱하기 길이는 30cm니까 0.3m 곱하기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90도 분의 기전력이 3.6V니까 3.6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기 눌러보면 6 메타 퍼 세크가 되는 것이죠. 사인 90도는 뭔가요? 1이죠. 1. 도선과 자장이 직각이므로 사인 90도입니다. 사인 90도는 1이 된다. 두 번째 문제. 길이 10cm의 도선이 자속밀도 1웨버/메타 제곱의 자장 속에서 자장과 수직 방향으로 3초 동안에 15m 이동했다면 유기되는 기절력의 크기는, 6이 기절력이니까 그냥 E 구하는 것이죠. 그럼 풀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기절력의 공식 E는 BLV sin 시타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값만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B는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10cm니까 0.1 메타가 되고요.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리 나누기 시간이죠. 그럼 거리는 15m 이동했고요. 속도는 3초니까 15 나누기 3 곱하기 수직이니까 사인 90은 1이 되죠. 곱하기 1 해주면 이거 계산하면 0.5V가 되네요. 자, 3번 문제. 자기저항 200A 턴/퍼 웨버의 회로에 400A 턴의 기자력을 가할 때 생기는 자속 웨버, 즉 자속은 파이죠. 파이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 기자력하고 자기저항, 요 관련된 자속 공식을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속 파이는 어떻게 되나요? 파이는 자, Rm분의 Fm, 즉 자기저항분의 기자력이죠. 그럼 여기에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파이는 이퀄 Rm분의 Fm이니까 자기저항은 200, 기자력은 400, 즉 2웨버가 되는 것이죠.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 그냥 풀 수 있죠. 공식을 몰라도 여러분들 여기 단위를 보세요. 여기 단위를 보면 암페어 턴/퍼 웨버, 암페어 턴이죠. 그러면 얘를 이걸로 나누면 암페어 턴 지워지고 웨버 올라오니까 그냥 자속 파이 구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센서를 여러분들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4번 문제. 권수 200회인 코일에 3A의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웨버의 자속이 세교한다.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 L을 구하시오. 그러면 인덕턴스 L과 관련된 자속의 공식을 적으면 되겠죠. 자, 인덕턴스 어떻게 되나요? Li는 N파이니까 I 넘겨주면 인덕턴스 L은 I분의 N파이가 되죠. 자, 여기서 N은 권수고 파이는 자속이고 전류죠. 이제 값을 대입하여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죠. 볼까요? I는 어떻게 되나요? 3A 분의 200회 N 곱하기 자속 파이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계산기 눌러보니까 6헬리가 나옵니다. 5번 문제 풀겠습니다. 5번 문제. 5웨버의 자속을
어떤 도선이 끊으면서 10줄의 일을 했다. 이때 흘린 전류 암페아 I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풀이 과정을 보면 1의 양 10줄이죠. 이 에너지의 공식을 우리가 알면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에너지 W는 어떻게 되나요? 전류 곱하기 자속 I 파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 I죠, I. 그러면 I는 어떻게 되나요? 5분의 W가 되겠고, 이제 여기에 값만 대입하면 되죠. 자속 파이는 어떻게 되나요? 5웨버. W1은 10줄. 그러니까 전류는 2암페어가 된다. 아주 간단하죠? 6번 문제. 10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이 2초 동안에 4웨버의 자속을 끊었다. 이 경우에 1율 와트는 얼마인가 이거죠. 그럼 풀이 과정을 보면 1율의 공식을 적으면 됩니다. 1율은 어떻게 되나요? P는 T분의 W가 되죠. 1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즉 일의 양. 1초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죠. 단위당 1율이에요. 그러면 일의 양, 즉 에너지의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5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에너지 W는 I 파이 줄이 되죠. 이제 이 두 개의 식만 알면 그냥 대입해서 계산기 누르면 됩니다. 에너지 W는 I 파이고요. 자, I는 10암페어고 자속 파이는 4웨버였죠. 그러면 40줄이 되겠고 1율 P는 T분의 W니까 몇 초예요? 2초니까 2분의 40 하면 20와트가 나오네요.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전자력과 전자유도에 대해서 전부 마쳤고요. 또 그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몇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연습 문제 전부 풀어보면서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